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옵니다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율 없는 기자회견이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박근혜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기자들이 이렇게 앞에 공손히 두 손 모으고 했던 기자회견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질문자 순서나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대답했던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무대본으로 본인이 사회를 보면서 그 뭐랄까 실력이 많이 늘으셨더라고. 사회 보신 능력도 이제 퇴임하시면은 전문 MC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그 새날에 MC를 모시세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보면 새날이 가장 어울려요. 그런가요? 목소리가 아. 푸나님하고 콜라보가 잘 될 것 같아요. 최민희 인증. 문 대통령 딴 데로 가면 혼나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진짜 구석구석 사안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몇 가지 이제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하여 지금 서울 집값이 10억 가까이 되고 주택 규제 대출을 완화해야 집을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이 자리에서 답하면 답하기 곤란하다는 요지의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지금 대출 조건이나 이런 게 되게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막 고려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덜컥 대출 규제를 그러면 완화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스타일이 그러면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세요. 그거는 그런 의례적인 답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자회견 같은 기자회견을 기자들과 질의응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달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탁현민 비서관이 했던 말 중에 문 대통령 기자회견 적게 한다.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문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한 거야. 더군다나 기자들 질문 내용이나 이런 조율 없이 순서도 조율 없이 어제도 원래 예상돼 있던 첫 질문이 그게 아니었는데 다른 게 나오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해요. 거기다가 네네. 원래는 이게 돼 있었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기시더라고. 그 간사 네. 한국경제 기자인데 청와대 기자단 간사예요. 근데 그 간사가 처음 시작을 방역과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 문제로 넘어가서 사면부터 묻죠. 네. 만약에 박근혜 때 같았으면요. 이명박 때 같았으면 이거 엄청 혼날 감이에요. 뿐만 아니라 레이저 직방.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그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서 1년 동안 뭐 배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왔을 상황이야 지금. 그렇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통령이 조율 없이 어떤 질문도 답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이해도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뻑한 말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면 아예 안 했죠. 그 문 대통령한테 기자회견을 적게 한다고 그래? 나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가장 우리가 파란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였잖아요. 네. 비대면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다 묻겠습니다. 그런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만. 그리고 한 달쯤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건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논란거리가 그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을 바꾼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전 위탁 보호 제도로 보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문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는 다 지워버리고 이것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아동 학대 관련된 법안을 지금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이 상품이냐 이렇게 얘기한 국회의원께 묻고 싶은 게 설마 대통령께서 아동을 상품으로 보기를 바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동을 상품으로 보겠습니까? 저는 아동을 상품으로 보냐는 말을 하는 그 뇌피셜이 정말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어떤 정확한 팩트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가 법으로 네. 지금은 정해진 게 아니래요. 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입양 전에 5,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부와의 친밀감, 네.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5, 6개월 정도 기간을 둔다는 거거든요. 취지 나쁘지 않잖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걸 오래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인스턴트 패밀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인스턴트 패밀리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위탁 부모, 위탁 가정에 들어간 입양아와 부모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드라마예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보고 이걸 대통령을 비난하고 흔드는 거리로 활용하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 비난하고 흔들어서 뭐 할 겁니까? 욕해서 그죠?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아동학대를 받지 않도록 빨리 제도도 만들고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안을 얘기하는 쪽으로 가기 위하여 좀 그 영화를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웨덴이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에 사례 관리 평가에서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고 해요. 이 제도를. 한국도 이거를 빨리 법제화하자는 거죠. 네. 그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그 논란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윤석열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재난지원금 문제 같은 것들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그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걸 말거리 늘어지겠죠. 뭐.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 쭉 보시면 윤석열에 대한 발언 반응 없어요. 너무 훌륭하게 했거든요. 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수준이었어. 근데 그거 진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윤석열을 임명했다 그거거든요. 확실히 저도 이전에 오히려 몰랐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통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밖에서 좀 큰 이렇게 얼굴마담처럼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그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어떻게 그런 것까지 대통령이 하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생방송에서 그걸 말씀하신다는 게 저도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걸 그 다 이렇게 장면. 디테일하게 어떻게 다 알고 계실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보통은 실무한테 토스를 하잖아요. 이런 난감한 얘기들 나오면.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과장 스타일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때 과장이라고 우리 그런 얘기 돌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 훈련된 거예요. 제가 그 변호사들 보면 네. 자료 이만큼 있는 자료를 막 넘기는데 진짜 유지를 정확히 파악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훈련의 과정. 흐름을 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큰 틀의 시각과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주택 규제, 대출 규제 내용을 몰라서 답 안 하실 거냐? 그게 아니고요. 곧 국토부에서 대책을 포괄적으로 할 텐데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답변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예요? 손으로 대통령 욕했다는 거. 요거? 그건 뭐예요? 그 사실이에요? 뭐 청와대에서는 뭐 문제 없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제 있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것보다 어떤 의도가 있었건 간에 얘는 좀 이상한 애인 거죠. 세상의 벽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뭐 이상하잖아요. 좀. 이게 화면에 어. 이러다 우리가 화면에 이거 또 시청자를 향하여 그러면 안 된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 바닥에 깔려 있을 때 이렇게 몇 잡고 장을 있었는데. 겹쳐서 이렇게 엄지 검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난 그게 보통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지는 찍죠. 않고요. 또 논란거리 돼서 좋을 건 없고 훌륭한 메시지 사이에 이런 뭐가 끼어 있을 때는 그냥 쟤는 커피 마실 때 이렇게 깨끼 손가락 들고 마시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 넘어갔으면 아니 좋겠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늘 대인배세요. 지난번에 뭐 언론 방송사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기자가 진짜 태도가 안 좋았잖아요. KBS 기자 단독으로 했던 거. 예, 그런데 그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다. 이번에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그 태도가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주제에 너무 몰입을 하면은 맞아요. 진짜 메시지가 깨지기 때문에 그냥 묻고 넘어가시자고요. 네. 그러다 천벌 받겠죠 뭐. 아이고 여기까지 하고요.